조금 폰트를 저렇게 써야 되겠네. 자, 일단 이제 확통이 이제 개막이 이제 스타트인데, 자 간단하게 이제 경우의 수 이런 걸 이제 가자 뭐 이런 이야기야. 여기 살짝 끊긴 하겠다. 어쨌든 우리한테 이제 뭐 공수원을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순위라고 조합을 사실은 일단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난도 문제를 못 풀겠죠. 다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뭐구나 알고 있는데, 얘들을 일단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최소한 선생님 자료에서 레벨 1에서 5까지를 보면 레벨 3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이 다 풀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일단은 이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레벨 4의 어느 정도 영역도 좀 필요해질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주제는 이 순열이 이제 공수원에서는 그냥 퍼뮤테이션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으로 만났는데, 이제 이걸 좀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 순열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 조합.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라는 주제에서는 일단 얘네들을 안 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이제 이 확률의 세계를 들어가요. 확률의 세계. 자, 확률의 세계는 이제 프로베빌러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건이 일단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사건이라고 치면 그 중에 이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확률이 만들어진대 라는 거를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실상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게 당연히 순열조합 뭐 하나 쓰게 될 거고, 당연히 여기서도 또 순열조합 하나 쓰게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확률이라는 주제는 그냥 순열조합을 두 번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걸 여러분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고등학교 확률이니까 고등학교 확률이니까 여기에서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을 쓰고 여기에서 중복조합이나 중복순열을 쓰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대답은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여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얘네들이라기보다는 얘네들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책에는 순열하고 조합이 없는데 선생님 요거 해야 되는데 왜 첫 시간에 순열 조합 해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안 가리고 들어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확률을 다루려면 너무 당연하게 공수원에서 다뤘던 여기 극한하면 응일이 되잖아요. 어쨌든 순열하고 조합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 많이 포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확률이 어려워진다면 이거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도 여기가 막혀버리면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자, 결론은 뭡니까? 물어보면 공수원이 만약에 부족해. 정확하게는 공수원 파트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이 순열 조합이라고 퉁치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 중복조합을 퉁쳐서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뭐 간소화 시켜준다고 여러분의 뭐 교육에 뭐 이렇게 뭐 경감을 시켜준다고 자꾸 단어를 쪼갭니다. 수학책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렇게 쪼갤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쪼개질수록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수원의 실력이 출중한 친구들이 결국 확률을 잘하게 된대라는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라고 하면 얘네들은 결국 약간의 독립성을 따지게끔 이 확률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2 같은 경우, 예비 고2 같은 경우 여기를 빡시게 공부해 놓고 나면 그냥 이것들에 대한 독립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것들이 확률에서 많이 쓰이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결국 우리는 어쨌든 고2에게는 당장에 내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한테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맞네 틀리네 어려움의 심리가 아니라 일단은 원래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제일 어려운 영역이 조합입니다. 사실 조합이에요. 컨비네이션의 세계가 제일 어려워. 확률의 세계지. 사실상 알 수가 없는 세계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조합하고 이 수열하고 이런 영역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다른 데가 아니고. 근데 수능이라는 데에서는 킬러 문제가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유는 뭡니까? 물어보면 그나마 여기서 고난도를 내야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착각을 하면 안 돼.
여기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니까 미적분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 세상에 풀리지 않는 난제는 다 옆짝에 있습니다. 옆짝에 있어요. 실제 수학의 세계를 보면 얘네들이 어렵고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어려워 보이게 내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대변하는 건 뭐냐면 입시 수학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물어보면 결국엔 여러분이 정복이 가능하다. 훈련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 세계가 입시가 아닌 세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풀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역대급으로 수능에서 확률 통계가 일단 여러분들이 어쨌든 8문제 만납니다. 확통해서 지금 공통으로 모두가 다 8문제 만나야 돼요. 지금 수능 보는 모든 세대가 대수에서 11개, 미원에서 11개, 그 다음에 선택이 아니고 그냥 확통해서 8개가 나와버릴 거라는 이야기. 자, 근데 역대급으로 확통이 수능에 등장한 이래로 어쨌든 수능에 출제가 된 이래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충분히 어려워질 수 있지만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뭐에다가 집중하면 되냐? 근본적인 개념에다가 집중해서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의 사고방식은 패턴을 외우셔야 됩니다. 패턴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만 놓고 보면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이해하면은 수능은 안 되면 몇 가지 패턴은 어려운 거는 그냥 외우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수능 사이드 이쪽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신 사이드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영재고를 지원하고 있고 KMO를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이론이 엄청 중요해지고 이 이론으로 확장성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수업에서 강좌를 완성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개념 완성을 하면요. 각자 저마다 이제 좀 효과가 있을 텐데 일단 이제 내신 그죠? 그 다음에 뭐 수능 뭐 이런 친구들은 기반을 다지면서 완성도를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KMO 내지는 뭐 내가 이를테면 뭐 특목고, 뭐 영재과학고 뭐 이런 데 대비를 하는 친구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시켜 나가는 거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답이 맞았네 틀렸네 얽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안 되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안 되면 뭘 외워? 패턴을 외우시라고. 패턴을 나중에 패턴을 외우셔야 된다. 그렇게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에 경우의 수의 핵심을 좀 이제 말하면서 가게 될 텐데 어차피 이제 본의 아니게 이 영상은 일단 녹화를 좀 해놓으면서 뭐 다시 여러분이 뭐 보고 싶은 사람은 내가 권한을 드릴 테니 리뷰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각도는 엉망이에요, 그죠? 각도는 엉망입니다.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여요. 일단 어쨌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말하면 공수원에서 이제 계속 나눠줬던 그 자료야. 그래서 이미 나하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자료가 이미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20년 전에 여러분들 나이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수업을 하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돈 내고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가르쳐야겠구나 해서 배워서 이제 수업을 하던 자료의 이제 스타트 현상입니다. 자, 그럼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올드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첫 페이지에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수업의 목표는 일단 경우의 수인데 자, 경우의 수의 핵심이 뭡니까 해서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 자, 확률이라는 단원을 배우기에 앞서서 실제 확률입니다. 먼저 선행해야 될 단원이 경우의 수 단원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에서의 출제 원칙이 저기서 나와 있네. 빠짐없이. 이게 핵심이에요. 빠짐없이. 그리고 거기 또 나와 있죠. 볼드체로 중복 없이. 이게 핵심입니다. 중복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게 되면 일일이 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카운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빠뜨리면 안 되고 여러 번 세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일일이 셀 수 있대.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라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는 게 수형도야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거의 뭐 공수원 들었던 친구들은 복습 차원이자 전에 했던 건데 뭐지 똑같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걸 다르게 해주면 오히려 혼란스러워. 똑같은 거 또 예시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제 수형도라는 게 이제 뭡니까 물어보면 여기 이제 손 숫자입니다. 사실은 손가락이에요. 정확하게는 나뭇가지를 지칭하고요. 그 형태의 그림이야라고 해서 이제 수용도는 이렇게 가지를 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수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도의 기본 형태를 여러분한테 보기 위하여 일단 1, 2, 3이라는
아주 진부한 3개의 카드를 가져와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요. 자,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대라고 해서 여러분이 얼른 볼 때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이제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 근데 이제 개념으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눈 떴지만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쉽더라도 다 따라와야 됩니다. 요렇게 있다라고 할 때 요거를 다 내가 빠트림 없이 중복 없이 싹 다 일일이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쓰는 이거를 쓸 건데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이 뭐가 붙어야 되냐면 사전식별이 붙어야 돼요. 사전식별. 그러니까 사전식별이 뭡니까? 물어보면 숫자의 순서대로, 알파벳의 순서대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B, C를 가지고 하겠다. 여기서는 A, B, C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게 되면 사전식별은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로 보겠다 이런 얘기니까 가장 앞자리에 A가 올 수 있고요. 또 여기서 B가 올 수 있고요. 또 C가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럼 A를 썼잖아. 그럼 요 짝이 올 수 있는 거는 B 아니면 C가 올 수 있네.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A 아니면 C가 오겠네. 여기에서 A 아니면 B가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순서대로 가자는 얘기. 요게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요 사전식별이에요. 자, 그러면 카드를 한 장씩 다 썼으면 여기 C 오면 되고요. A, C 왔으니까 이게 B 오면 되고요. B, A, C 오면 되고요. B, C, A 오면 되고요. C, A, B 오면 되고요. C, B, A 오면 되겠네 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6가지의 모든 경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느낌.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한번 해보면 1 하게 되면 여기서 2, 3 그죠? 그러면 3, 2 이런 식으로 2, 1, 3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3, 1 이런 식으로 3에다가 1, 2 하게 되면은 여기서 2,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대요. 이게 이제 수용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항상 주는 샘플링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노트를 많이 해본. 자, A라는 카드를 한 장 주고요. B라는 카드를 또 이렇게 드리죠. 그 다음에 C라는 카드를 여기서 C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C를 이렇게 드립니다. 자, 해서 이렇게 카드를 6장을 주고 샘플링을 던지는 거야. 혼자도 연습할 수 있어요. 세 자리, 영상 잘리네. 자, 세 자리 암호를 구하시오 라고 이제 나한테 물어보게 된다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구현하고 또 개수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수용도를 쓰는 게 좋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경우의 수를 할 때 핵심이 그 책에서 나와 있는 게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일일이 셀 수 있는가에 있는데 이때 이제 수용도와 사전식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일일이 셀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무까지, 그죠? 이게 나무까지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까? 모르겠네. 맨날 밖에서 보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이게 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문프로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프로 한번 풀어주시고. 자, 배터리 없는 관계로 살짝 끊어서 충전 좀 하겠습니다.